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즉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는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죠. 제가 원래는 얘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 올린 날이었나? 그 전날이었나? 뭘 또 엄청 긴 걸 올렸더라고. 근데 별 내용도 없는 게 길기만 해가지고 최근에서야 봤는데 끝까지 너무 발악을 해요. 아니 하다 본인 주제에 헌법 강의까지 해. 물론 누구나 헌법 공부해서 강의할 수도 있는 건데 리오트 프린스 아니 인규 네가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무슨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법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무슨 법률적 용어들 이름만 듣고 와가지고 또 본인 말도 안 되는 웅변에 써먹고 있어요. 심지어 형법도 아니고 형벌인데 이름부터 틀린 걸 자막에까지 셀프 박제도 아니고 박아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광주는 81년에 리오트로 판결이 난 사안인데 이걸 떼법으로 뒤집은 거다. 이거는 0.0000001%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일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지 얘 수준에 맞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니 근데 같은 네이버를 참조해도 좀 이렇게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이런 소스를 참고해야지 맨날 지만원 같은 사람 거 보고 있어.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헌법에 열거된 일사부재리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재차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법률에는 어떻게 입법이 되어 있냐?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두 번째 사면, 세 번째 공소시효, 네 번째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런 게 있는데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면소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차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소가 되었더라도 면소가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얘가 얘기한 이 대법원 80도 2756 판결의 피고인이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김대중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고, 그런데 96도 3376 판결은 누구야? 전두환 노태우잖아요. 여기에 왜 일사부재리 원칙이 나와? 일사부재를 얘기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본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중처벌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일사부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재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옛날에 이 리오트 프린스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특별히 보면은 두 번째, 특별법 제2조가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 번째, 위 법률 조항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보면은 특별법 제2조는 법 및 법 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 사유가 존재하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기관이 경과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완성되며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애가 없을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형사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의 소추기관이 법제도상 군사반란 내지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장악되거나 억압당함으로써 이들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소추권 행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반란 행위나 내란 행위를 처벌해야 할 법률의 기능이 마비되어 그러니까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해서 쿠데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게 애초에 유효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자체가 유효하지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너 원칙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냐? 예외 사항이 단 0.0000001도 없는 그런 사항을 원칙이라고 하는 거란다. 모르면 공부해야지. 그리고 무슨 원칙이라는 게 알고 있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원칙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0.0000001%의 예외도 없는 게 원칙이라는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 맥락, 그게 적용되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인규야, 너한테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뭐 모르면 공부해야 돼. 근데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얘보다 공부하는 애 거의 없을 텐데 아니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0.0000 원칙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니? 기본적으로 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었다가 이춘재가 잡히고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범인이었다고 지목됐던 사람이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재심을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리오트 프린스 말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재심을 못하게 정해져 있고 재심을 하는 게 떼법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핵심적인 증거물이나 진술 등에 중대한 위조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면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얘가 뭘 영어에 알겠어요. 딱 봐도 모를 수 있지. 근데 이건 국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잖아. 좀 읽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열심히 읽으면 아는 거고 찾아보면 아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런 논리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았으면 저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애초에. 근데 얘는 게으르기까지 한 거예요. 뭘 제대로 찾아보고 뭘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영상을 찍어놓고 또 무슨 전전말인가 전라도가 뭐 전라도를 말한다는 영상 뭐 거기에서 더 길게 심지어 무슨 1시간을 찍어놨던데 그리고 뭐 디테일은 그걸 참조하라는데 시작부터 말도 안 되거든요. 아니 그땐 태어나지도 않았던 전라도 바보가 지금 와서 전라도를 얘기하면 뭐가 좀 달라지나. 또 컨셉만 잡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려 본인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재평가한대요. 본인이 재평가를 한대. 아니 본인이 뭔데 재평가를 해요. 뭐 그럴 식견이나 지식이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 없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인규야 주제 파악 좀 해 제발. 네가 뭔데 역사를 재평가를 해. 네가 뭔데. 정말 근데 대단하긴 한 게 영어를 모르는데 당당하게 영어 강의. 직전까지 역사는 영화만 보고 좀 아는 정도였는데 헌법 강의, 역사의 재평가까지.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저런 리오트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런 걸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저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정말 진짜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즉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는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죠.